자, 문제 2번 다 풀어보셨죠?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x 곱하기 0.5 곱하기 y입니다. 그러면 문자와 숫자가 곱해졌을 때 뭐부터? 숫자 먼저 0.5 먼저 적고요. 그 다음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x와 y를 비교하면 x가 먼저죠. 그래서 0.5xy라고 적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a, 3, b, a가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뭐부터? 숫자 먼저 3. 그 다음 a가 두 번 곱해져 있죠. 그러면 a 먼저니까 a제곱 그리고 b. 이해되죠? 그리고 3번. 자, 요 괄호와 요 괄호가 곱해져 있다. 괄호는 하나의 덩어리죠. 그러면 요거 전체에 뭐 마이너스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괄호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우리가 보통 곱셈을 적을 때는 괄호를 뒤쪽에다 요 관계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버리면 괄호가 곱해진다라면 그러면 괄호를 어디다가? 괄호를 뒤쪽에다가 둡니다. 물론 앞쪽에다가 두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두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뭐 그냥 둔다라고는 하죠. 두기는 합니다. A 더하기 B와 C가 곱해지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이제 A와 B가 C보다는 알파벳 순서로 따지면 앞쪽이기 때문에 괄호를 앞쪽에다 두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이제 뒤쪽에다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이런 숫자를 먼저 앞에다가 적고 괄호를 뒤에다가 적는다. 근데 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이를 생략한 겁니다. 의미가 곱하기에서 의미가 없는 1. 그 다음 4번은요. 분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얼마인가요? 3밖에 없네요. 3. 분자는요. 얘하고 얘가 분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 그대로 다 적어볼까요? A, B 더하기 C 괄호를 뒤쪽에다가 뺐습니다. 근데 곱하기 1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3번. 문제 3번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나누기는 우리가 앞에서 무엇으로 바꿔서 계산했습니까?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죠. 뭐 한 문제만 같이 예를 들어서 풀어본다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분수의 곱셈이니까 분모 그리고 분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앞에서 설명했겠지만 이 마이너스 4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라는 거. 하지만 뭐 제일 보기 좋게 적는다라면 이 녀석이죠.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나와 있는 경우. 뭐 얘가 제일 보기는 좋다라는 거. 근데 뭐 어느 걸 적더라도 틀리진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시정지 하시고요.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나누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거다. 그러면 분모 y고 분자는 2x네요. 2x 곱하기 1은 숫자끼리 곱하면 2고 문자는 x인 거잖아요. 맞죠? 얘는요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5m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부호까지 그냥 역수로 취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m이 약분이 되어버리네요. 그러면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5분의 1. 이 마이너스를 분수 앞쪽으로 뺐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나누기 괄호인 거잖아요. 괄호는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괄호 전체를 어떻게? 역수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 덩어리 전체를 나누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a 빼기 b분의 6.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가 섞여져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나누기들을 다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4번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나누기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곱하기로서 바꾸면서 역수들을 취해주면 6이랑 b랑 좀 헷갈리죠? 6, 얘는 b. 뭐 약분이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과 b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녀석들이죠. 그러면 얘는 b분의 분자, 분모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b인 거고 분자는 a, 6, 1. 그러면 숫자 6 곱하기 1은 6, 숫자 먼저 적는 거죠. 그 다음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a,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b분의 6a가 되는 거죠. 자, 얘는요 곱하기로 바꾸면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죠. 8의 역수. 자, 그러고 나면 숫자
숫자는 얘 8분의 1 하나밖에 없죠. x와 a 둘 다 문자니까. 그러면 숫자 먼저. 뭐 분모 먼저 적어도 되고요. 앞에 했던 방법대로 할까요? 먼저. 일단 분모는 8이고 얘 하나밖에 없죠. 분자는 x 1a 곱해지면은 1ax가 되는 거잖아요. 1ax라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 1. 하지만 숫자 1은 생략,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9 앞에. 즉 마이너스 8분의 ax가 되는데 얘를 어떻게 적어도 되느냐? 마이너스 8분의 1 ax라고 적어도 됩니다. 결국 뒤에 있는 요 녀석이 곱하기 어디에 곱해진다? 분자에 곱해진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8분의 1a라고 했을 때 이 a가 어디에 곱해지는 거죠? 분자에 곱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좀 이해하기 쉽게 해줄까요? 3분의 2라고 했을 때 3분의 1 곱하기 2라고 하면은 이 얼마인가요? 3분의 2잖아요. 이 2가 뒤에 곱해지는 거죠. 곱하기 요 생략을 하면은 3분의 1, 2 이렇게 붙게 되는 건데 이 2 대신에 뭐 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a. 그럼 이 a가 결국 어디에 곱해지는 건가요? 분자에 곱해지는 거잖아요. 뒤쪽에 있는 분수 뒤쪽에 있는 문자들은 분자에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문자들을 뒤쪽으로 빼가지고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이 경우 아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일단 나누기 있으니까 곱하기로. 그 다음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가 있네요. 그럼 뭐부터? 곱하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곱하기. 그럼 얘는 7a고요. 얘는 2분의 b라고 해도 되고 뭐 2분의 1b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 b가 결국 분자에 곱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가운데 더하기 있고요. 그러면 이제 7a와 2분의 b가 더해지느냐? 안 더해진다라는 거죠. 자, 네모와 세모가 더해집니까? 네모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세모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데 네모와 세모를 했다라는 것은 이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이 두 숫자를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 더하기 세모는 그냥 네모 더하기 세모인 거죠. 마찬가지 a와 b라고 하는 문자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끝인 겁니다. 7a 더하기 2분의 b. 자, 4번은 x 곱하기 9 빼기 y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g가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기 요렇게 두 개를 먼저 우선 계산을 하고 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하면 9x고요. 숫자 앞에 문자 뒤에. 얘는 숫자 앞에 3분의 1이 숫자니까 앞에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뒤에. 이게 빼기. 그럼 요것도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문자가 다르니까 서로 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문장을 보고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마지막 시작을 해봅시다. 자,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가 뭔지는 알죠?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가로가 a이고 세로가 b라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둘레는 둘러싸고 있는 요 선분들의 길이의 합. 4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a가 몇 개? 2개. b가 몇 개? 2개. 더하면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b. 이런 덧셈은 뭐 좀 더 뒤쪽에 나오긴 할 텐데요. 일단 둘레의 길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5명이서 x1씩을 내서 y1이 물건 3개를 사고 남은 돈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일단 총 모은 돈에서 뭐 물건값 빼면 남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총 모은 돈 얼마인가요? 5명이서 x1씩 그러면 5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x1을 5명이서 모은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 5x 총 모은 돈. 자, 물건값 한 개의 y1이 3개인 거니까 얘는 y 곱하기 3. 그래서 3y가 되겠네요. 걔를 빼면 남은 돈이 되는 거죠. 5x 빼기 3y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에 있는 2a 더하기 2b도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문자가 다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죠. 뭐 거리와 속력과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는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제 이것도 과학 시간에도 볼 거고 지긋지긋하게 볼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 x 킬로미터 거리죠. 시속 60km로 가는데 이건 속력이고요.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요거 일단 하나 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20km의 거리를 속력, 시속, 뭐 y km로 가는데 걸린 시간. 요거 두 개.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식에서 이 식이 나옵니까? 양쪽에 속력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은 이건 더 뒤쪽에 나올 텐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일단 1번의 시간을 구해봅시다. 1번의 속력이 얼마인가요? 60이요. 거리는요? x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2번의 시간을 구하려고 하니까 2번의 속력을 y라고 잡아놨고요. 거리는 120이라고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얘가 뭐고 1번의 시간, 얘가 2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럼 얘 더해집니까? 안 더해집니까? 안 더해지죠. 왜? 문자 다르니까요. 뭐 분자에 있고 분모에 문자가 있어서 뭐 하나로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차버렸네요. 하나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